안녕하세요. 13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일단은 산채 이야기님 그 부부님 암이 완전 간해가 됐다고 이제 유튜브로 제가 봤어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어제 그저께 밤인가 새벽에 제 영상에 유튜브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새벽 시간에.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드디어 알벤다졸 복용 완치 사례가 올라왔다. 이제 앞으로 이제 터프 걸림도 이제 완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댓글을 주신 분이 있어서 그 시간에 새벽에 그걸 보고 잠도 안 오고 해서 그 영상을 그때 봤었거든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도 이제 내일부터 11주차 이제 알벤다졸 복용 11주차 내일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벌써 이제 이 정도가 됐네요. 됐는데 이제 그 산채 이야기님 부부처럼 저는 완전 간해나 완치가 안 된다고 해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실망하지도 않을 거고요. 뭐 더 이상의 어차피 이제 더 이상의 항암도 안 할 거고 쭉 구충제를 복용하려고 저는 계속 마음을 먹고 있어요. 또 미리 너무 기대하고 있다가 또 뭐, 또 잘못 안 됐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실망도 크니까 그냥 큰 기대는 안 하고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았다고 하면 이제 그걸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제가 다음 주 21일이니까 이제 9일 후면 이제 CT를 찍거든요. 알벤다졸 복용하고 딱 3개월이 안 돼서 3개월에서 일주일이 채 안 돼서 CT를 찍게 됐네요. 뭐 그렇지만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소변 조절이 잘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낮에는 조금씩 이제 가능한데 밤에 팬티 기저귀를 입고 자도 밤새 저도 모르게 이거 돌아 눕거나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러면 저도 모르게 자꾸 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번거롭고 이제 괴롭고 힘들어서 제가 어느 비뇨기과를 갔었어요. 비뇨기과를 갔었는데 이제 그 비뇨기과가 좀 여기서 좀 이 지역에서는 좀 잘한다고 소문이 났다고 했던 집이라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뇨기과를 갔었는데 그 원장님하고 이런저런 상의를 하다 보니까 그 대학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더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그냥 평생 소변을 호스를 빼내고 그 돈유를 해가면서 평생 살 수도 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비뇨기과 원장님이 그러면 여기서도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그 제가 갔던 데는 이제 개인 비뇨기과였었거든요. 여기서도 뭐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못 해준다는데 여기서도 저도 더 이상 뭐 해줄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저는 혹시나 무슨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뵀었던 건데. 그래서 원장님 저는 이게 너무 밤에 소변이 줄줄 새는 게 너무 좀 힘들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좀 어떻게 좀 치료 좀 해줘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일단 소변 검사부터 해보자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종이컵에 소변을 좀 받아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기는 좋았는데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죄송한데 원장님 제가 아침에 여기 오면서 병원에 오면서 소변을 다 호스로 좀 빼내고 온 상태라서 지금 스스로 소변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또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원장님이. 그러면서 간호사를 부르더니 카테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변 호스를 빼내는 걸 카테타라고 하나 봐요. 그 의사 용어, 병원 용어로. 그러면서 간호사님을 부르셔서는 이 환자분 카테타로 소변을 좀 빼라. 빼주고 이제 그걸로 소변 검사도 좀 해보고 하게. 그래서 이제 간호사님 지시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집에서 제가 하는 방법처럼 침대에 누워서 편하게 이제 간호사님이 소변을 빼주셨죠. 근데 아침에 다 빼고 나와서 그 이후로 물도 한 모금 안 먹었기 때문에 소변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소변이 제법 나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간호사님이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는데 왜 소변도 못 봐서 소변을 이제 카테탈 호스를 빼줘야 되나 좀 의아한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렸죠. 사기 암 환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간호사님도 깜짝 놀래더라고요. 너무 멀쩡해 보였는데 그래서 성격이 되게 긍정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그냥 그러면서 한 10분 가까이를 침대에 계속 누워서 소변을 뺀 거예요. 그리고 30분을 기다렸다가 이제 원장님이 부르셔서 안에 들어갔는데 소변 검사를 이제 해보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염이 좀 있네요 라고 원장님이 말씀하시길래 그럼 원장이 방광염 때문에 소변 조절이 안 되는 건가요? 했더니 아니요 그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혹시 방광신경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방광신경약을 처방을 해줄 테니 하루에 딱 하나씩만 먹어보라고 저녁에 8시에서 9시 사이에 딱 하나씩만 먹어보라고 하면서 2주치를 처방을 해주신 거예요. 일단은 거기에 희망을 걸고 약을 처방받아서 왔어요. 와서 큰 기대도 안 했지만 일단은 믿어보자 하는 마음에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원장 선생님 말씀처럼 저녁에 8시에서 9시 사이에 그 알약 하나를 먹었어요. 먹고 잠자리 들기 전에 소변을 빼고 그러고 잤는데 밤새 소변이 한 방울도 안 샌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겠구나. 너무 좋았죠. 진짜 몇 개월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소변이 한 번도 안 새고 기저귀 한 번도 안 새고 잔 게 처음이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낮에도 이렇게 앉았다가 이제 벌떡 일어나면 소변이 조금씩 찍찍찍 샜었는데 그것도 아예 없고 대신에 이제 변이를 제가 스스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소변 보고 싶은 변이를.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한 번, 2번 정도, 많게는 3번 정도 그냥 소변을 그 시간상 제가 알아서 이 정도는 빼줘야 되겠다 싶을 때 소변을 빼주고 그렇게 목요일 날 병원에 갔었으니까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까지 약 먹고 계속 소변이 안 샜고 그리고 토요일 날 그 지난주죠. 토요일 날 저기 이제 버드레님한테 영동 갔다가 그리고 와서 그날 밤에 또 약을 이제 하나를 또 먹은 거예요. 먹고 났는데 그날 밤부터 새벽 1시쯤 돼서 다리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 통증이 오더니 이제 또 허리까지 아파지고 그래서 밤을 샌 거예요. 그날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밤을 샜는데 그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오늘 영동에 가서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이제 체중이 이제 하체로 몰리다 보니까 앉아 있다 보면 엉덩이 쪽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리가 아픈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좀 하체가 조금 부실해서 그런지 저는 의자에 이렇게 오래 앉아 있거나 해서 체중이 밑으로 이렇게 쏠리면 다리가 붓거든요. 허벅지고 종아리고 퉁퉁 부어요. 그렇게 붓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오래 앉아 있고 싶지가 않아서 언제부턴가 이제 버드님한테 가면 한쪽에 서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춤도 추게 되고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해놓고 토요일 날 밤을 새고 일요일 날 조금 괜찮길래 낮잠을 좀 자고 났는데 또 아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또 밤을 샌 거예요. 밤을 새고 또 계속 밤낮으로 아파요. 아파서 또 월요일도 병원을 갈까 말까 하다가 솔직히 병원 가기도 무서운 거예요. 병원 가기도 무섭고 이 통증이 얘기를 들었을 때 딱 뼈 전이 됐을 때 그 통증이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몇 개월 전에 다리하고 허리가 너무 아팠을 때 그때는 이제 림프절 전이었었던 건데 그때도 너무 아파서 제가 여기저기 이제 검색도 해보고 또 저희 이제 직장암 한우의 카페 이제 운영진님하고 이제 통화도 해봤더니 내가 요즘에 다리 허리가 너무 아픈데 이게 혹시 뼈 전일까요? 라고 그 운영진님한테 여쭤보니까 아닐 거라고 뼈 전이가 되면 걷지도 못하고 앗소리도 못할 정도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림프절 전이가 됐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아파서 밤낮으로 아프니까 침대에서 내려와서 화장실 갈 때도 쩔룩거리고 다닐 정도로 아예 걸음을 못 걷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뼈 전인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무서워서 더 병원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밤에도 예전에 타다 놨던 마약성 진통제를 먹고 한 1시간 반, 2시간쯤 되면 통증이 조금 덜 해서
잠깐 쪽잠을 좀 자고 나면 또 여지없이 또 아파서 또 밤을 새고 이렇게 월요일 날까지 밤을 샌 거예요. 밤을 새고 화요일 날 새벽에 6시 정도에 화장실을 쩔룩거리고 갔다 와서 침대에 딱 걸터 앉았는데 그때부터는 허리하고 다리가 아예 침대에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 내구탱이를 밤새 겨다니면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한 자세로 5초를 못 버티는 거예요. 너무 여기저기 너무 이제 허리하고 다리가 아파서 아프다는 통증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렇게 아팠다가 화요일 날 새벽에 그 화요일이 제 딸이 중딩 졸업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도 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계속 아프니까 내 딸내미한테도 엄마 이렇게 아프면 너 졸업식에 못 가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했더니 엄마 괜찮아요. 그냥 오시지 마세요. 엄마 아프면 오시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딸내미가. 그래서 저는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딱 졸업식 날 새벽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침대에서 아예 꼼짝을 못 하니까 애아빠한테 애아빠가 이제 옆방에 있었으니까 못 움직여서 애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응급실에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신랑 옷만 입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 신랑이 후딱 이제 제 방으로 건너왔는데 제가 이제 식은땀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막 목 뒤끝까지 식은땀이 나고 몸이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등짝이 오싹하고 선호를 하면서 머리에서는 막 땀이 나기 시작하고 팔다리는 허리는 더 아예 팔은 아니고 허리하고 다리가 아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아빠한테 얼른 응급차 구급차를 불러라. 우리 집이 3층 주택인데 3층인데 제가 계단을 내려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애기 아빠한테 구급차를 부르라고 했더니 말을 안 듣고 구급차를 안 부르더라고요. 신랑이 데리고 간다고. 그 짜증이 너무 났었어요. 막 몸이 너무 아프니까 말도 하고 싶지도 않았고 내가 계단을 못 내려가니까 얼른 구급차를 부르라고. 그런데 애기 아빠가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새벽에 비는 오는데 이 계단을 내려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바지는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서 바지를 어떻게 힘들게 입긴 입어서 그 사이에 애 아빠는 차 이제 발동 걸고 온다고 잠깐 있으라고 나가서 제 승용차를 시동을 걸어놓고 그리고 올라온 사이에 저는 바지를 겨우 갈아입고 롱 패딩을 입고 그러고 있었더니 이제 현관 앞에서 신발도 못 신고 그 애 아빠가 신발을 신겨주고 그래놓고 나더니 제 롱패딩에 있는 잠바를 제 머리에다가 비가 오니까 새벽에 비가 오니까 모자를 제 머리에다가 푹 뒤집어 씌우고 일단 탁 저를 엎더라고요. 엎고 3층 계단을 비가 오는데 애 아빠는 비를 맞고 저는 모자를 썼으니까 비는 안 맞았지만 차를 바깥에 애 아빠가 이제 대문 앞에다가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그 애 아빠한테 엎혀갖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깜깜하기도 했고 새벽이니까 비도 오고 애기 아빠도 다리가 부실한 사람이거든. 계단을 내려가는데 꼬꾸라질 것 같은 거예요. 계단에서 이러다 여기서 꼬꾸라지면은 애 아빠도 나도 이게 끝인가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3층까지 내려가는 그 사이에 무사히 내려가서 애 아빠 이제 뒷좌석에 이제 앉혀서 타고 병원에 가는 동안에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뒤에서 이제 끙끙대고 있고 운전하는 애 아빠는 또 얼마나 몸이 달았겠어요. 그리고 병원 도착하기 한 3분 전에 마지막 신호등에서 애 아빠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여보 다 왔어요. 조금만 참으셔. 다 왔어요. 한마디 하는데 제가 병원이라 그러면 진짜 싫은 사람인데 그 응급실 다 왔다는 그 말이 얼마나 반가운지 이젠 살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고 병원 앞에 응급실 앞에다가 이제 비상깜빡이를 켜놓고 주차를 해놓고 거기서 저를 또 부축해서 꺼내서 저를 또 업고 무조건 이제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자동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애 아빠 마음 급하고 이제 머리통으로 이제 막 자동문을 누른 거예요, 애 아빠가.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관계자가 나와서는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열어주고 이제 엎혀 들어오는 걸 보니까 이제 관계자가 휠체어를 꺼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휠체어를 꺼내주고 여기다 환자를 앉히라고. 그래서 애 아빠가 저를 앉혀놨는데 의자에 휠체어에 앉아도 몸이 옆으로 삑 돌아가는 거예요. 허리하고 다리가 아프니까 반드시 못 앉아 있으니까 그 휠체어에 이렇게 다리 걸치는 게 있잖아요. 안 아픈 오른쪽 다리는 다리를 걸쳤는데 이 왼쪽 다리가 제 힘으로 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다리를 손으로 들어 올려서 발 받침대다 딱 들고 그리고 애 아빠가 끌고 들어갔는데
나는 아파 죽겠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뭐를 이것저것 써라 뭐하라 다 확인을 하고 나는 이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빨리 진통제부터 놔달라고 아주 죽겠다 숨도 잘 안 쉬어지더라고 너무 아프니까. 근데 거기서는 또 절차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안 하겠죠. 이것저것 또 애 아빠가 다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복도를 따라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보는 간호사마다 또 다 또 이것저것 물어보고 말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간호사한테 진통제부터 놔달라고 그랬더니 담당 선생님 처방이 있어야 진통제를 준다고 또 진통제를 금방 안 주는 거예요. 저는 휠체어에 앉아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간호사가 일단 복도 따라 가서 엑스레이를 먼저 찍고 오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단 애 아빠가 이제 휠체어를 태우고 가서 엑스레이실로 들어갔는데 새벽 시간이라 춥기도 추웠고 패딩을 벗긴 벗었는데 엑스레이실 그 침대에 올라가려니까 제 마음대로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럼 그 병원 관계자들도 제가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몸이 삐딱하게 해서 실려올 정도면 다리 쪽이나 허리 쪽이 안 좋을 거라는 걸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침대로 올라가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올라가지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몸이 지금 안 움직여져요. 네, 그랬더니 이제 애기 아빠가 저를 올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심각성을 알고 그 남자 여자분 두 분이 이제 선생님들이 오셔서 같이 저를 침대에 올려주신 거예요. 올려줘서 그냥 같이 올라가서 겨우 누웠는데 누워서 엑스레이를 한 15방 정도를 찍는데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쪽을 벌리고 저쪽 다리를 벌리고 하라고 계속 시키는데 제 마음대로 이게 허리도 안 움직이고 다리도 안 움직이는데 아주 짜증도 나고 미치겠는 거예요. 엑스레이실 침대는 또 차갑고 몸은 금방 막 춥고 그래서 겨우 참고 한 10분 정도를 엑스레이를 찍고선 다 찍었다 그러면서 잠깐만 그냥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엑스레이가 잘 찍어졌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잠깐 한 10초를 누워 있었는데 다 되셨다 그러면서 천천히 내려오세요 이러는데 거기서 천천히 제가 내려갈 수도 없는 거예요. 몸도 일으킬 수가 없는데 그 차가운 바닥에서 혼자 몸도 못 일으키는데 그래서 제가 혼자 지금 못 일어나겠다 해서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선생님들이 나와서는 그 자동문을 열어주니까 이제 바깥에 자동문이 열리니까 애 아빠가 바깥에 대기하고 있다가 애 아빠가 얼른 와서 또 저를 또 일으켜줘서 또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또 휠체어에 또 부축해서 앉혀서 그리고 또 간 거예요. 가서 병원에 이제 그쪽 가서 또 간호사한테 빨리 진통제를 놔달라고 또 얘기를 했더니 좀 기다리셔야 된다고 또 그러는데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저는 당장 죽겠는데.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간호사가 와서는 약을 한 봉지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항암할 때 혈액종양내과에서 교수님이 처방해줬던 그 항암제 이게 진통제니까 이거를 먼저 드셔보시라고. 그래서 또 애아빠랑 가서 일단 얼른 그 물에다 약을 먹고도 3, 40분이 지났는데 통증이 안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애아빠한테 나 좀 약 먹은 지 꽤 된 것 같은데 왜 통증이 안 가라앉냐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것도 1시간은 지나야 되겠지. 그런데 휠체어에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끙끙대니까 간호사가 침대에 가서 누우실 거냐 그래서 눕는다 그래서 침대에 가서 누운 거예요. 침대에 가서 누웠는데도 계속 통증은 안 가라앉고 또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원망스럽게 나는 아파서 죽겠는데 옆에서 술 취해갖고 오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다 여기저기 코 골고 주무시는 분들만 계시는 거예요. 저는 숨도 안 쉬어지고 죽겠는데 침대 응급실에서도 계속 눕지도 못하고 거기서 무릎 꿇고 있다가 엎드려 있다가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1시간을 지났는데도 아무도 누가 와보지도 않고 진통제 주사를 해도 놔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오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뼈 전이가 됐을까봐 그게 제일 이제 걱정스러웠던 건데 1시간쯤 되니까 이제 담당 선생님이라고 남자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엑스레이를 찍은 거를 이것저것 확인해 봤더니 뭐 환자분이 걱정했던 것처럼 뭐 뼈 전이는 아니네요 하길래 거기서 일단 마음을 놨죠. 마음을 놓고 뼈 전이도 아니고 엑스레이 상으로는 정형외과 이 허벅지 쪽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뭔가 원인을 알아야 어떻게 병원에서도 치료를 해줄 건데 원인은 없다고 하고 다 정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아프니까 그래도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주사라도 하나 진통제라도 주사라도 놔줄까요? 그러길래 제발 좀 그래달라고 너무 아프니까 주사라도 놔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님한테 뭔가를 이제 지시를 하고 그 교수님은 나가신 거예요. 나가시고 이제 간호사님이 오셔갖고 이제 혈관에다가 이제 진통제를 놔주려고 손등어리에 이제 혈관을 꽂으려고 주사바늘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진짜 그날 그 응급실에서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게 그거 하나였어요. 제가 혈관이 안 보여요. 안 보여서 링거 꽂을 때마다 항상 애를 먹는데 딱 한 방에 찌르더라고요. 손등어리에. 딱 한 방에 찔러서 좀 이따가 주사기를 갖고 와서는 진통제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고서 이제 진통제 약을 집어넣는 때는 그냥 너무 아프니까 이 허리하고 이 주사바늘이 아픈 게 아니라 허리 다리 통증 때문에 계속 눈을 감고 있었던 거예요. 눈을 감고 있다가 진통제가 들어갔다고 얘기하고서는 간호사가 나가면서 제가 눈을 딱 떴는데 완전히 뽕 맞은 사람처럼 눈앞이 아른아른거리고 앞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어지럽고. 그래서 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애 아빠한테 눈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 또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애 아빠가 아마 마약 진통제가 갑자기 이제 투약되니까 그런 것 같다. 애 아빠가 그러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간호사한테 좀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입도 말도 어눌더라고요. 말이 발음이 정상으로 안 나오고 그랬는데 제 눈에는 간호사가 저쪽 침대 하나 이쪽 침대 하나 간호사들이 제 눈에는 보이는데 애 아빠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지 어째 왔다 갔다 하는 간호사도 안 보여. 근데 또 애 아빠한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눈에는 다 보이는데 그 간호사가. 마침 지나가는 간호사가 있으니까 간호사한테 저기 선생님 하고 애 아빠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간호사가 어떻게 알고 먼저 어지러워서 그러시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눈앞이 이상하다고 어질어질하다고 그랬더니 그 마약성 진통제가 갑자기 들어가서 그래요. 좀 이따 괜찮아지실 거예요. 이러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도 3, 40분 누워있는데도 계속 통증이 안 가라앉고 그러고 있다가 한 4, 50분쯤 된 것 같은데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는지 다리가 펴지더라고요. 다리를 못 펴고 있었는데 조금 펴지고 밤새 잠을 못 잤으니까 며칠을 못 잤으니까 이렇게 안 아플 때 조금 자볼까 하고 눈을 감았는데 잠은 안 오고 통증은 좀 사라진 것 같은데 잠은 안 오고 그렇게 한 30분을 더 누워있다가 내가 얼른 가야지 또 딸이 또 졸업식이고 하니까 얼른 해서 내가 가야지 또 딸 졸업식도 가야 될 것 같아서 애 아빠한테 그냥 가자고 했죠. 그 링거병에 있는 약은 다 안 맞아도 된다고 통증만 사라지면 퇴원해도 상관없다고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었거든. 그래서 애 아빠한테 얘기해서 이제 주사바늘을 빼라 그래서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주사바늘을 뺀 거예요. 빼고 통증이 또 조금은 있었는데 견딜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애 아빠가 이제 병원비를 일단 계산을 하고 그러고서는 응급실을 바깥을 딱 나왔는데 다시 또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까처럼. 똑같이 또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바로 응급실에서 나왔는데 또 응급실 바로 또 들어가서 또 진통제를 놔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참았어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애 아빠가 가만히 있으라고 신랑이 차를 빼오겠다고 그래서 차를 갖고 와서 또 차 타고 집에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 또 통증이 온 거예요. 집에 와서 밥을 한 숟가락을 겨우 먹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진통제를 알약을 또 먹고 그리고 누워있다 보니까 한 3, 40분 지나니까 통증이 없어지더라고. 그러고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애가 졸업식 끝나고 집에 온 거예요. 잠이 들어서 애가 온 것도 모르는 거죠. 모르고 깜빡 잠들었다가 조금 통증이 조금 괜찮더라 견딜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애 아빠가 이제 점심을 해주려고 제 방에 와서 이제 점심 드셔야지 하고 들어왔다가 딸 방에 들어가서는 딸 언제 왔냐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애가 울었나 봐요. 울고 있었는지 애 아빠가 딸 왜 울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근데 저도 이제 다리가 좀 이제 웬만했으니까 얼른 애 방에 가봤죠. 왜 울었나 싶어서. 그래서 민지야 왜 울어 그랬는데 애가 지 방에서 이불을 꺼내서 폭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왜 울었냐 그랬더니 졸업식에 자기만 엄마 아빠가 아무도 안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저도 이제 미안한 거죠. 미안했는데 그냥 제가 미안하다고 했죠. 미안하다고 했고 왜 졸업식 끝나고 친구들하고 점심 먹고 그런지 집에 일찍 왔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 엄마 아빠랑 다 외식하러 갔는데 저 혼자 누구랑 가요? 그런데 정말 너무 미안한 거예요. 딸내미한테 미안해갖고 딸도 속이 좀 깊은 아이이긴 한데 엄마가 아파서 못 간다는 거를 알면서도
속은 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풀어주려고 미안하니까 엄마가 짜장면 시켜줄게. 보너스로 오늘은 탕수육까지 시켜줄게.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풀린 것 같아요. 이제 애 아빠랑 얘기해서 제가 짜장면 저도 이제 금방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짜장면 3개 하고 이제 탕수육을 시켜서 왔어요. 와서 이제 먹으려고 앉았는데 이제 딸내미가 방에서 쓱 나오는데 울어가지고 코가 시뻘게 갖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도 짜장을 먹겠다고 이제 비닐을 벗기고 딸이 또 저 닮아서 울면 코가 빨개지거든. 그리고 세 식구 앉아서 탕수육까지 먹으려고 앉았는데 짜장면을 딱 한 젓가락 먹었는데 이 목에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짜장면이. 무슨 약 때문에 부작용 때문인지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물을 한 모금 먹으면 3초도 안 돼서 혓바닥이 탁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공고리 바닥 쳐놓은 것처럼. 그리고 뭐 입술은 물론이거니와 혓바닥에 침이 없이 싹 말라버리니까 음식을 못 씹고 침이 있어야 음식이 좀 씹혀질 건데 침이 없으니까 음식도 안 씹혀지고 한 젓가락을 딱 먹고 탕수육을 한 젓가락을 딱 먹고 도저히 안 돼서 또 방에 가서 또 도로 누운 거예요. 누웠는데 빈속이지만 또 진통제를 먹은 거예요. 또 너무 아파서. 그러고 먹고 또 조금 한두 시간 고생하다가 또 조금 괜찮아져서 또 조금 자고 그렇게 그날 밤까지도 고생을 했어요. 새벽에 또 아팠는데 또 응급실을 가야 되나 막 고민이 되고 그리고선 그 다음날 새벽 6시 정도에 좀 잠깐 괜찮아서 한 2시간 자고 아침에 신랑이 또 아침밥을 먹자고 또 왔는데 애 아빠가 하는 말이 여보 소변은 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호스로 소변을 뺐냐고. 그래서 소변을 지금 빼긴 빼야 되는데 지금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쪼그리고 앉아서 소변을 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애 아빠가 하는 말이 신랑이 의사는 아니지만 여보 소변이 더 차면 더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애 아빠가 그래요. 우리 애 아빠가 존댓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부부가 원래 존댓말을 하거든요. 애 아빠가 자기가 의사는 아닌데 신랑이 생각할 때는 소변이 더 차면 당신이 더 아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무슨 말이냐고 소변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고 저는 또 이제 아프니까 짜증 섞인 말투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앞만 봐도 소변이 알아서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약으로 소변을 안 나오게 하니까 소변이 자꾸 차서 웬만큼 소변이 차서도 방광이 커지면서 변이를 못 느끼고 그 방광에 소변이 많이 차다 보니까 그 방광이 신경을 눌러서 허리하고 다리가 아픈 게 아닌가 신랑 생각에는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뜻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비뇨기과 약을 먹은 다음부터 소변이 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밤새 소변도 줄줄 안 샜고 다음날도 계속 며칠째 찔찔거리는 것도 아예 없었고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아빠 말이. 그 속으로 자식 똑똑하네 이제 그런 거예요. 애 아빠가 좀 똑똑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오줌을 빼야 되는데 화장실에 가서 소변 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다리가 아파서. 그 일단은 밥을 2숟가락을 먹고 난 사이에 잠깐 다리가 괜찮길래 이제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얼른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뺀 거예요. 빼고 나와서 또 빈속에 진통제를 먹었어요. 먹고 나서 한 30분 지나니까 통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놓고 2시간, 3시간, 4시간이 다 됐는데도 정상인처럼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낫나 싶어서 한 2박 3일을 씻지를 못했더니 제 몸이 너무 급급한 거예요. 막 머리는 막 식은땀 나서 막 머리는 눌려 있었지 머리는 다 젖어 있는 상태에서 막 이쪽으로 누우니까 여기가 눌리고 또 이쪽으로 누웠다니까 여기가 눌리고 여기가 이렇게 계속 누르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중에 아픔이 돼 버린 거예요. 머리가 진짜 거울로 제가 제 몰골을 봐도 너무 반맛 떨어지는 거예요. 제 몰골이. 그래서 입술은 막 침이 마르니까 입술은 다 부르터져 있지.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얼른 괜찮을 때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나온 거예요. 다 씻고 드라이기로 머리 다 말리고 그러고 거울을 보니까 아이고 이제 좀 사람 같은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도 쭉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서 그리고 이제 좀 괜찮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이제 그동안 한 2박 3일 통화 안 했던 사람들하고 또 통화를 다 하면서 또 그동안 아팠었던 얘기 또 이런저런 얘기를 또 막 수다를 떨고 그러고 와서는 이제 애 아빠가 점심을 주겠다고 또 들어왔는데 좀 어떠냐고 물어보길래 여보 나 지금 괜찮고 하나도 안 아파가지고 샤워도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큰일 하셨네. 이제 아빠가 이제 그러고 이제 농담으로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점심도 제법 반 공기는 먹은 거죠. 먹고 또 다시 좀 이제
밀린 잠을 좀 자볼까 싶어서 좀 누웠어요. 누웠는데 이제 애 아빠가 외출을 한다고 하면서 신랑이 저녁 전에 밥을 하러 들어올 테니까 이렇게 누워서 쉬고 계셔 하고선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갔다가 그리고 쭉 계속 안 아프더라고요. 낮에 진통제 하도 안 먹고도 버텼으니까. 그리고 나가서 애 아빠가 한 4시 반 5시쯤 돼갖고 저녁을 하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안 아파서 저도 저녁을 할 컨디션은 됐었어요. 됐는데 이제 애 아빠가 저녁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좀 엄살 좀 부리려고 좀 어떠시냐고 이렇게 그리고 물어보면서 들어온 거를 아직도 조금 몸이 좀 그러네 이제 그러면서 그냥 엄살을 부린 거죠. 그래서 애 아빠 저녁 하라고. 그래서 그게 벌을 받은 건지 진짜 괜찮았었는데 애 아빠 저녁하고 밥 다 해놓고 밥을 한 2숟갈쯤 먹으니까 또 통증이 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멀쩡했다가 애 아빠를 돌려 먹을 마음으로 안 아픈데 아프다고 엄살 부린 게 벌을 받은 건지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을 또 반 공기를 이제 대충 그 정도 먹고 또 약을 먹고 누워서 그 지금까지 계속 이제 진통제를 안 먹고 며칠을 또 잘 버텨진 거예요. 그 다음 날쯤 되니까 소변이 또 자다 보니까 또 소변이 또 새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미 비뇨기과 약은 목요일날 처방받아서 목, 금, 토, 일까지 먹고 월요일부터는 안 먹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무서워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비뇨기과 약을 월요일 끊고 이제 화요일날 새벽에 응급실 갔다 오고 그랬었던 거죠. 그래놓고 지금까지 쭉 괜찮았는데 또 어제 저기서 홍천까지 이제 버드님을 보러 갔다가 낮에 너무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홍천까지 가는 동안에도 이제 머니까 차 안에 오래 앉아 있었으면서 앉아 있으니까 또 다리가 좀 조금씩 아프려고 하다가 또 홍천 가서 너무 일찍 도착을 하다 보니까 첫 공연 때부터 계속 앞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거예요. 버드리님 공연하고도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다리 통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일어서서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앉았다가 또 바깥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앉았다가 그렇게 반복을 했는데 결국은 다 끝나고 이제 집에 오는 과정에서 이제 또다시 통증이 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거의 또 밤새다시피 하다가 또 안 먹다가 진통제를 밤에 또 먹고 그리고도 한 2시간을 고생하다가 그리고서는 새벽녘에 조금 잠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또 조금 괜찮아서 지금 제가 이제 지옥에 이래서 지옥에를 좀 4박 5일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고 제가 지금 제 아팠던 얘기를 쭉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처럼 림프절 전이 돼서 다리나 허리가 이렇게 아팠었던 경험이 있었던 분 같으면 비뇨기과든 어디든 신경계 쪽 약은 조심해서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응급실 다녀오고 나서 그날 비뇨기과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근데 원장님 대번에 저를 이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후사정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해서 먹고 소변이 안 샜었는데 다리하고 허리 통증이 와서 응급실을 다녀왔고 설명을 쭉 했더니 그 약은 전혀 그런 부작용이 없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겼었는지 원장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럴 일은 없었는데 이상하네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은 거예요. 끊고 10분 뒤에 원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내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약에 대해서 잠깐 책을 좀 보고 이것저것 좀 뒤져봤더니 그 약이 입 마름 증세나 소변이 조금 끊어져서 안 나오는 증세나 그리고 만에 하나 100에 1명 정도 중추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약이라고 써있다 그러면서 그 100에 1명이 혹시 저였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통증이 사라졌으니까 뭐 원장님 탓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원장님도 뭐 저를 낫게 해주려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도 힘들다고 소변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약을 처방해 줬던 건데 그게 저하고는 안 맞았었던 거겠죠. 원장님 뭐 원망하고 탓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고 혹시 저 같은 또 케이스에 또 환자분이 계신다면 이런 약은 신경계 쪽 약은 조금 생각해서 좀 주의해서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건 이제 제가 아팠던 얘기를 또 적나라하게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제 제 유튜브 댓글에 그 산채 이야기님 부부 완전 관해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건 진짜 진심으로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9일 후면 CT를 찍어요.
CT 찍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영상을 제가 다시 올릴 거고요. 아, 좀 머리가 좀 지저분하네. 머리 커트할 시기를 놓쳐서 너무 좀 지저분하네. 제가 그리고 구충제가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저 유튜브 댓글에 보면 피부가 참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얼굴 피부는 이제 뭐 씻고 나서 바로 이제 로션 바르고 하니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봐도 요즘에 거울로 보면 피부가 좀 좋아졌다는 거를 저도 좀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기생충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 좋아진 게 있다 하면 이 피부 쪽으로 좋아진 게 있다 하면 처음에 한동안 몸이 많이 간지러워서 각질도 많이 생기고 그랬었던 게 싹 나으면서 이제 왜 겨울에 추울 때 샤워하고 나와서 이제 보습제 바디로션을 안 바르면 겨울에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피부가 하얗게 이렇게 건조해지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데 지금 올 겨울은 샤워하고 로션을 하나도 안 발라도 뭐 팔이나 다리에 하얀 각질이 아예 안 생기더라고요. 그게 피부가 좋아졌다라는 것 같아요. 올해는 아직까지 로션 한 번도 안 바르고 지금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기생충이 제 몸에다가 나쁜 짓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좋아진 것 같고요. 아무튼 다음에 21일 날 CT 찍고 29일 날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제가 21일 날 또 CT 찍으면서 다시 영상을 올리던지 아니면 29일 날 CT 결과를 보고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그때 가서 제가 또 병원 검사 소식을 또다시 여러분들께 또 공유하고자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 아팠었던 얘기, 잠깐 지옥에 다녀온 얘기 제가 조금 주저리 했어요. 그냥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밉게 보지 마시고요. 또 다음에 한 열흘 뒤에쯤 또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뵐게요.